네, 오늘은 데니얼 캐너맨, 한국말로는 다니엘 카너만 교수님이시죠. 와 함께하는 질병 진단율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노벨상도 받으시고 유명한 책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질병 진단율의 하나의 예고, 오늘 해볼 거는 어떤 스태티스틱스가 주어졌을 때 이게 우리가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여서 결국에는 베이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 저의 모티베이션들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뉴스에 뭐 질병 진단율 몇 퍼센트가 뭐고 코로나 때는 뭐 키트가 몇 퍼센트 진단하고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현실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중간중간 나오는 예도 이분이 이제 제시한 예를 제가 그대로 따라할 건데 좀 재밌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며칠 전에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보자마자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틀 만에 이걸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빨리 올려야 되겠죠. 이게 가기 전에. 서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YTN에 그냥 유튜브에 저한테 알고리즘이 저한테 추천해줬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P1cc로 암을 진단하는 검사법. 정확도가 97%다. 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정확도가 97%. 이게 정확도의 데피니션이 지금 뭔지 상당히 궁금하긴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지만 아마도 암 환자 100명의 샘플을 주면은 그 중에 97개는 똑바로 판단한다 이거겠죠. 아마 이 정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굉장한 거죠. 그리고 뭐 AI가 뭐 검사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P1cc로 암인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확률을 이렇게 높일 수 있냐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요. 엄청난 일이시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분을 모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어요. 이분이 제가 뭐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정확도가 97%라는 게 실제 클리닉에 와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게 97%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우리의 퀘스천인 거죠. 이게 시작이고 이거를 뒷부분에 가서 제가 베이즈 정리랑 카네만의 예를 좀 들고 나서 마지막에 돌아와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코로나 자가 진단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뉴스에 보면은 이게 민감도가 90%다. 그러면 이게 100명의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90%, 90명은 똑바로 판단하고 10명은 이제 잘못 판단한다는 거겠죠.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직도 매주 하고 있는데 이게 버린 게 많아서 그렇지 뭐 한 200개는 했을 거예요. 지금 젠가를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자가 진단 테스트 킷으로 젠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점점 줄어가는 과정에서 이걸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왜 의미가 없는지는 저 뒷부분에 가서 또 베이지 정리를 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질문할 수 있죠. 질문이 두 개입니다. 쉬운 질문, 이제 가장 이미디어트한 질문은 뭐죠? 민감도가 90%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 검사를 해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제가 검사해서 양성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90% 확률로 내가 확진자라는 말입니까? 민감도가 100명의 환자가 있을 때 90명을 똑바로 디텍션하고 10명을 디텍션하지 못하는 킷이라고 했을 때 내가 디텍션이 됐어요. 내가 디텍션이 되고 나면은 내가 확진자의 확률이 90%입니까? 스태티스틱스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겠죠.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똑같은 킷을 사용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을 때 검사한 결과랑 코로나 확진자가 그 현실 세계에서 주변 세계에서 적었을 때 검사한 결과가 똑같이 양성이 나와도 그 믿을 수 있는 정도의 credibility의 차이가 있냐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킷은 똑같은데 주변에 확진자가 많으나 적으나 내가 그 양성이 나왔을 때 그게 진짜 결과일지 가짜 결과일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베이스 정리에 따르면은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결론을 너무 미리 말해버렸는데 뒤까지 안 가셔도 되죠. 이게 결론이다. 왜인지는 뒤에 베이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이겁니다. 데니얼 캐너만의 이제 Thinking Fast and Slow. 이게 보니까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노벨 경제학상 2002년에 받으신 분이 여기 있고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고요. 데니얼 캐너만 교수님이 받으셨고 이 사람이 그런 말 하고 있죠. 예를 들어드리면서 꼭 그 베이지 정리만 나온 건 아닙니다. 되게 다양한 상황의 그런 글들을 주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너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그거 잘못했어. 그거 착각임 님들아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이 착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림 같은 거 보면 이게 착시 현상이네 라는 건 되게 이미디어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도 있고 글도 있잖아요. 뇌가 보는 거를 잘못 인식하는 거죠. 근데 착생각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읽고 아니면 이런 거를 듣고 나서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예들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 이유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빨리 생각하는 거, 느리게 생각하는 거, 뭐 시스템 1, 시스템 2, 이건 제 책 내용을 가지 않겠지만
거기 나온 예로 제가 베이지 정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이에요. 전체 다가 아니라.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저는 이제 대학원 갈 때 이거를 어떤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학생한테 그래서 읽게 했는데, 저는 베이스 정리를 학부생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고요. 왜 생물통계학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때 베이스 정리를 안 가르쳐준 거지. 이상한 공식이나 외우기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게. 공식이 가지고 의미를 알아야죠. 지금 말이 세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베이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보기. 제가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하나의 문장을 드릴 겁니다. 문장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3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이름은 제가 임의로 정했고요. 원래 스티브 씨인데 여기 연진 씨, 요즘 그 드라마에 나오시는 분 이름이죠. 그래서 연진 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웃이 연진 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연진 씨는 매우 수줍어하고 내성적이에요. 선뜻 나서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 관계나 현실적인 문제는 좀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연진 씨는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고 깔끔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항상 정리를 잘해요. 그리고 세세한 면도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라는 스테이트먼을 이웃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캐너먼 교수님이 이제 저희한테 질문하는 거죠. 질문합니다. 그럼 이 연진 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농부일까요? 도서관 사서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이 책에 따르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연진 씨는 도서관 사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빠르게 생각했을 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 스테이먼에 따라서. 그렇죠? 이 스테이먼, 그러면 우리가 이 판단은 굉장히 논리적인 판단처럼 보이죠. 왜냐면 여기 글씨에 보면 내성적이고 뭐 정리도 잘하고 깔끔하고 주변 사람한테 도움도 잘 주지만 현실적이란 거랑 약간 거리가 있고 약간 책벌레 같기도 하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 사서라고 얘기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 스테이트먼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무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 세계에서의 농부와 도서관 사서의 비율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농부 대 사서의 비율이 20대 1이랍니다. 이게 퍼센트라면 21분의 22, 21분의 20이죠. 그래서 이거는 21분의 1 하면 대충 95%대 4%, 5%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먼을 봤을 때는 우리는 이 현실에서의 농부와 그 사서의 비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생각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100명 중에 아마 99명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베이스 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베이스 정리를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판단하는 건 여러분의 착생각이다. 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이 묘사는 우리가 가진 새로운 에비던스인 거죠. 우리가 에비던스를 보고 이 소리가 사서처럼 들리더라도 정말 도서관 사서라고 추론한 게 이성적 판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걸 판단할 때 생각하진 않았지만 실제 알고 있는 비율이 있는 거예요. 농부 대 사서의 비율, 우리가 이 정확한 20대 1은 몰라도 실제 인구 중에 농부의 비율이 사서 비율보다 높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판단했을 때 이 레이시오를 factored in 하지 않은 판단은 이성적인 판단이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이 농부 대 사서의 비율을 중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거 이전에 사람들은 이 앞에 스테이트먼을 듣고 나서 현실 세계에서의 농부 대 사서 비율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거를 생각할 때 판단의 근거로서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베이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이 비율을 고려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게 캐너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디스커션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구글에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글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걸 고려하는 방식으로서의 베이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베이지 정리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 예시를 들으면 이제 와닿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의 농부 사서의 비율을 이 앞에 스테이트먼과 합칠 것이냐. 이 스테이트먼에서는 이제 이 연진 씨에 대한 설명만 보면, 이 새로운 에비던스를 보면은 마치 도서관 사서처럼 보이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농부가 더 많지 않냐.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베이지 정리. 그래서 베이지 정리에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 있어요.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 있고, 그 알려진 사실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이지 정리를 정말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의 기존의 가설이 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그 기존의 가설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설이 있고, 기존의 가설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은 거죠. 그 연진 씨에 대한 설명을 새롭게 들은 것이 새로운 증거라고 치면은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이 연진 씨가 사서의 확률을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기존의 가설은 뭐였죠? 연진 씨는 사서일 것이다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면은 그 알려진 사실에 의했을 때 그 기존의 가설이 맞을 확률이 뭐가 되죠? 사서 대 농부가 1대20이면 1분의 21인 거죠. 이게 그 기존의 가설인 거고, 새로운 증거는 설명상 보면은 아마도 농부보다 그 설명이 농부에 더 맞아떨어지냐 사서에 더 맞아떨어지냐 보면은 사서에 더 많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칠 것인가. 그냥 제가 한번 한 2대1 확률로 농부일까? 연진 씨는 아직 꼭 1대3 확률로 아마 약간 사서의 확률이 높을까?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베이지 정리고. 그래서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probability예요. probability. 그 기존의 가설을 hypothesis라고 하면은 그 hypothesis가 맞을 확률, probability of hypothesis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증거가 맞을 확률은 뭐겠죠? evidence라고 하면은 evidence가 맞을 probability. 이 용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evidence가 사실일 때,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한 그것이 사실일 때 가설이 맞을 확률이겠죠. 이거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베이지 정리는. 이해가시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보시거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존의 관찰과 새로운 증거를 함쳐 생각할 때 이 베이지 정리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현실에서 가로축을 현실 세계에서 비율이라고 하죠. 전에 앞에 그 실제 statistics, 우리가 알고 있는 statistics가 20대 1이었죠. 이 가로축의 길이의 비율이 20대 1인 겁니다. 이 초록색 계열은 전부 다 농부, 노란색 계열은 전부 다 사서라고 하겠습니다. 20대 1, 20대 1.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세계의 비율이자 prior hypothesis죠. prior hypothesis는 이제 연진 씨가 사서라는 hypothesis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맞을 확률은 맞을 확률 뒷부분에 하겠습니다. 맞을 확률은 요거죠. 21분의 1이 맞을 확률인 거죠. 그러면 y축은 뭐죠? 설명에 부합하는,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된 evidence는 연진 씨에 대한 설명인 거죠. 설명에 부합하는 그것이 맞을 확률. 아까 그 설명만 들었을 때 그 사서에 더 맞아떨어졌나요? 농부에 더 맞아떨어졌나요? 사서에 더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그 설명에 잘 맞아떨어지는 사설은 사서 10명이 있으면 한 8명은 그 설명에 맞아떨어지고 2명은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비율을 진한 색깔로 제가 칠했습니다. 농부가 한 10명 있으면 10명 중에 뭐 한 1명, 1대9 비율을 하겠습니다. 하이퍼테리컬하게. 예,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 디스크립션에 맞는데 그 10명 중에 9명은 그 농부 디스크립션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율이 1대9가 되겠죠. 8대2가 되겠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왜 착각했던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왜 착각했죠? 그 첫 번째 질문을 듣고 그 데니얼 캐너맨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왜 착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앞서도 말했죠. 현실 세계에서 농부의 사섭이 20대 1의 비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는 사서 따로, 농부 따로 생각한 거예요. 사서를 보면은 사서 10명 중에 8명, 아까 말했죠. 80%는 여기 맞아떨어지고 농부 8명 중에 1명은 10명 중에 1명만 거기 맞아떨어지니까 연진 씨는 사서일 확률이 더 높겠구나 라고 세로축만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로축으로 농부가 사서보다 훨씬 길다는 거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해가시죠? 우리는 세로축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차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비율인 가로축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베이지 정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 이걸 보여드려 버렸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뭔가요? 그러면 실제로 연진 씨가 사서의 확률을 연진 씨는 사서라는 하이포테시스를 가지고 있다면 연진 씨가 현실 세계에서의 사서의 확률은 뭐가 될까요? 현실 세계에서의 사서의 일단 요거가 있겠죠. 이게 사서 10명 중에 8명이 맞아 떨어진다. 농부 10명 중에 1명이 뭐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요게 있으면 실제 계산은 요거 out of 요거 플러스 요거이겠죠. 이거 이해 가시나요? 전체 그 evidence가 사실일 때, 그러니까 가보죠. 그래서 evidence가 사실일 때 hypothesis가 true일 확률인 거죠. evidence가 사실인 건 진한 색깔이잖아요. evidence가 사실인 거 전체가 분모고 분자는 하지만 실제로 사서의 확률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가로축까지 고려한 그 연진 씨가 사서의 확률은 pH given 인 거죠. evidence가 사실일 때. 우리가 새롭게 들은 정보에 따라서 연진 씨가 실제로 사서의 확률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hypothesis 이 비율까지 사실 확률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이제 이걸 우리는 계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이즈 정리에서는 이걸 계산하면 이 베이즈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이거 빨리 지나가셔야 돼요. 이거 수학 빨리 지나가셔야 되는데 기존의 가설이 하이포테시스가 사실일 확률은 뭐죠? 이 가로축만 보면 되죠. 1 out of 21 그렇죠. 그럼 요 나머지는 뭘까요? 요 이렇게 스틸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물결 무늬로 표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네게이션이거든요. 하이포테시스가 사실이 아닐 때 20 out of 21. 그러니까 가로축에서 뭐 세로축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이 1분의 21, 요 1분의 21이 요거 1분의 20이 이제 P 네게이션 H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존의 가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표현할 수 있고 이걸 표현하는 방식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그 네모를 계산하기 위한 겁니다. 새로운 증거는 뭐죠? 새로운 증거는 하이포테시스가 true일 때 여기 가로가 하이포테시스잖아요. 가로축 하이포테시스가 true일 때 요것만 생각한 겁니다. 이 노란색 네모만 생각했을 때 evidence 우리가 새롭게 들은 설명에 따라서 연진 씨가 사서의 확률은 요건 거죠. 요거 여기 네모에서 요건 겁니다. 요건 거고 마찬가지로 H가 아닐 때 초록색에서 evidence가 true일 때는 여기 세로만 보면 되는 거죠. 요거 여기인 거죠. 요게 분모면 요게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엄밀히 말하면 여기 앞에 곱해야 되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뒤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 그러면은 H가 아닐 때 evidence가 true일 확률, H가 사실일 때, hypothesis가 사실일 때 evidence가 true일 확률이 각각 세로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치면은 우리 이거 계산하고 싶었잖아요. 요 조그만 노란색 바를 해볼까요? 전체 1을 계산하면은 요거 곱하기 가로인 확률 곱하기 요거인 확률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오죠. 그게 요겁니다. pH. 왜냐면 가로가 이게 pH, p negation h잖아요. pH인 확률. 그러니까 뭐 70%죠. 0.7 곱하면 되겠죠. 1 곱하기 0.7 곱하기 이게 80%면 0.8 곱하면은 요 네모의 면적이 나옵니다. 요 네모의 면적을 구한 거예요. 이게 요 네모의 면적. 그러면은 초록색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p negation h인 거죠. p negation h 곱하기 요 세로축을 곱하면 되겠죠. 요걸 곱하면 되겠죠. 요겁니다. 요거죠. 그래서 요건 똑같은 걸 더했으니까 이 우리의 마지막 결과는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풀었어도 되는데 전체 에비던스인 확률인 거죠. 에비던스의 확률을 요게 전부 다 에비던스가 true일 확률인 거잖아요.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베이지 정리의 끝이죠. 이게 되게 인투이티브하게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이포테시스고 이게 업데이트된 하이포테시스잖아요. 기존의 하이포테시스는 우리 앞의 경우에는 뭐죠? 농부대 그 사서의 비율이 20대 1이니까 그 연진 씨가 그 실제 사서의 확률은 1분의 21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적었는데 우리가 새롭게 들은 그 연진 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걸 factor in 하니까 연진 씨가 그 사서의 확률이 pH given 2로 업데이트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P2가 주어졌을 때 기존의 관찰 가설을 새로운 증거에 기반해 현실 세계 확률로 실제 확률로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이지 정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이포테시스 혹은 새롭게 나온 에비던스 그 아까 설명에 그거 각각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실제 현실에서의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게 베이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너무 길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는 제가 인다는 것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거는 posterior, 기존에 가지고 있던 hypothesis는 prior 되는 거고 그거 times likelihood over marginal. 그래서 결국에는 prior와 posterior의 관계는 likelihood over marginal의 ratio로 결정되는 거죠. 이게 결국 베이지 정리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이 똑같은 말을 해놓고 있고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해보죠. 우리 원래 퀘스천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저도 수학을 못할 뿐더러. 그래서 한번 예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 물어보면 이 영상 보라고 할 거기 때문에 김래원 씨입니다. 김래원 씨가 보니까 지금 42세시더라고요. 김래원 씨가 그냥 별일 없이 그러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검사도 하지 않았고 이 사람 증상도 없고 그냥 랜덤하게 한 겁니다. 랜덤하게 나는 갑자기 암 검사를 하고 싶어 해서 이 사람한테 갔습니다. 이 교수님 최연호 교수님한테 가서 새로 나온 그 검사법으로 한번 검사해 주세요. PLCC 드릴 테니까 검사해 주세요. 오, 나의 정확도는 97%네 하면서 검사를 했더니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97%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초반에 김래원 씨가 암이 걸렸을 확률은 97%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 현실 세계를 우리 베이지 정리해서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제가 금방 찾아봤는데 두 개의 자료거든요. 구글의 제일 탑픽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근데 대충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국민 23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고 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전체 국민. 그러면은 전체 인구 대비 4.4%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김래원 씨는 35세에서 64세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 레이시오를 보니까 대충 전체 암 환자 중에 15%가 이제 35에서 64% 비율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현실 세계에 저희가 스태티스틱을 가질 수 있죠. 한국 현실 세계에서는 35에서 64세인 인구 대비 의 경우에는 인구 대비 암 환자 비중이 0.7%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나이대에 들어 있으시다면 1000명당 7명이 암 환자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 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prior hypothesis인 거죠. 이해가시죠? 이걸 가지고 이게 있고 우리 97%가 있으니까 우리 아까 베이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해보겠습니다. 베이지 정리로 이 김래원 씨는 이미 97%그 검사법을 써가지고 암이 양성이다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렇죠. 여전히 초록색은 암 아닌 거, 노란색은 암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97 좀 더 내려가도 되는데 97% 확률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요 세로축인 거죠. 그러니까 97%라는 걸 제가 어썸션 하는 거는 암 환자 100명을 줬을 때 그중에 97명을 잡아낼 수 있다. 3명은 암임에도 불구하고 못 잡아낸다의 의미로서의 정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90, 그래서 이게 97%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현실 세계를 가로축을 고려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 1000명당 7명만 암 환자인 거죠. 암 환자인 거고 우리가 없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그 뉴스에서 나오지 않은 거는 암 환자가 아닌 정상 사람을 1000명을 줬을 때 예를 들면 몇 명을 암 환자로 오진할 것인가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대충 3%로 그냥 어쌔움 하겠습니다. 어쌔움해서 여기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베이지 정리한 대로 실제 캘큘레이션을 해볼 수 있죠. 요걸 하는 거죠. 요 노란색 bar over 분자는 이 노란색 bar 하나, 분자는 노란색 bar 하나, 분모는 뭐가 되고 밑에 들어가는 건 뭐죠? 요거 더하기 요거인 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 그냥 하면 되죠. 전체 네모를 1로 생각을 했을 때 요 노란색은 어떻게 되는 거죠? 1 곱하기 0.07 곱하기 0.97 하면 되는 거예요. 0.007 곱하기 0.97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비율이니까 이게 비율. 그러면 초록색은 뭐죠? 전체 곱하기 0.7, 그러니까 99.3% 곱하기 3%. 이게 100이니까 100, 99.3%, 그 요거는 3%. 요거 곱하면 초록색 면적이 나오겠죠. 아까 다시 노란색 면적 했죠. 이거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이제 분모, 요거가 분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0.007 곱하기 0.97이 노란색. 똑같죠. 노란색 여기 있고 0.993 곱하기 0.03. 제 소수점 안 틀리려고 조심했는데 0.03 요겁니다.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나왔죠? 0.186, 약 18.6%랍니다. 그래서 베이지 정리에 따르면 김래원 씨가 뭐 아무 그거 없이 다른 증상이나 뭐 다른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97% 정확률로 암을 판단하는 그 검사법을 사용해서 양성이 나왔을 때 실제 양성일 확률은 약 18.6%입니다. 훨씬 적어지는 거죠. 왜 훨씬 적었죠? 이 그림에서 이게 너무 작기 때문이죠. 35에서 64세에서 실제 암 환자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현실에서 암 환자 명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 포지티브일 확률로 실제로 줄어드는 겁니다. 검사법의 정확도와 별개로. 이해가시죠? 이게 베이지 정리에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역 라노벨 같은 거예요. 이 세계에서 97% 진단했던 내가 현생에서는 18%인 건 제목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현생에서는 실제로 그만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원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네. 그럼 실제 확률이 이 그림에서 보면 실제 확률이 1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0에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실제 확률이 베이지 정리에서 1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노란색이 커지고 초록색이 줄어들면 되겠죠. 노란색이 두 개 커먼으로 있으니까 이게 예를 극단적으로 이게 뭐 한 95고 이게 1이면은 95 out of 96이니까 1에 가까워지잖아요. 노란색이 커지면 되잖아요. 노란색을 크게 만들 방법을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 세계를 고려한다. 가로축이었던 현실 세계를 고려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죠. pH가 그래서 그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prior hypothesis를 바꿈으로써 이제 전체 마지막 나왔던 확률을 그 estimate 된 확률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바꿀 수 있죠? 가로축을 바꾸는 거죠. 높이도 물론 바꿀 수 있지만 그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높이는 안 바꾸고 현실에서의 가로축만 바꾸겠습니다. 아까 예를 보면은
전 국민의 암 환자, 전 국민의 한 50%가 암 환자인 확률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똑같은 검사법을 사용하더라도 현실에서의 암 환자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1에 가까워졌죠.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거 코로나로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했구나. 이 말을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던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죠. 주변 사람들이 다 코로나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반영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많던 시절에 여러분들이 양성이 뜨면 실제로 양성의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 이유로 코로나 환자가 적던 시절 주변에 코로나 환자가 뭐 한 2,00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가로축이 훨씬 작아졌죠. 가로축이 먼저 다시 가볼까요? 가로축이 이겁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확진자 비율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P 네게이트 H, 초록색 P 네게이트 H잖아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엄청 얇아진 거예요. 얇아져서 이게 가까워지면은 아무리 진단율이 좋더라도 진단율이 막 99.9999%가 되더라도 false negative가 약간 false positive죠. 약간 있으면은 요게 뭐 한 2더라도 되게 적더라도 이 가로축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0.0000 몇이 되겠죠. 그러면은 2 플러스 0.0000이 0.000으로부터 나눠버리면 뭐가 되죠?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얘가 지금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적던 시절에 같은 검사를 해서 여러분이 양성이 뜨더라도 코로나 확진이 실제가 아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뭐 진단 키트가 몇 프로다 이거는 다 그 실험실 레벨에서 한 거잖아요. 이게 검진 real world situation 실제 시츄에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검진 키트의 정확도가 똑같은 킷으로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검사의 정확도라고는 표현이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닌데 그 사람이 포지티브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양성이 떴을 때 실제 양성의 확률이라고 좀 정정하겠습니다. 하는 현실 세계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드문 질병일수록 사람들 사이에 잘 안 생기는 질병일수록 더 높은 정확도의 검사가 요구됩니다. 그 검사가 진짜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해가시죠? 길었는데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인구의 0.01%가 걸리는 그 프랙션으로 하면 0.00001인 거죠. 걸리는 질병이라면은 이게 가로가 엄청 적은 거잖아요. false positive가 조금이라도 이것도 엄청 낮고 정확도가 엄청 높아야지 이 전체 그 베이스 정리에 의해서 나온 확률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도가 엄청 좋아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예가 뭐죠?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예인데 이 모쏠이 있습니다. 모쏠.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한 모쏠님이 있는데 이 모쏠님이 이유는 모르게 에이즈 검사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하이퍼테리컬 에이즈 검사를 했는데 에이즈 양성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럼 이 베이즈 정리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 모쏠인데 무슨 에이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베이즈식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런 거죠? 왜 그 검사 결과를 못 믿는 거죠? 모쏠이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한 모쏠이 에이즈가 걸렸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왜 못 믿는 거죠? 그런 일이 왜 있을 수 없다고 스태티스티컬리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쏠 중에 에이즈 양성의 실제 환자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인 거죠. 있을 수 있겠죠. 뭐 수혈을 받거나 뭐 어디 칼에 긁히거나 뭐 있을 수 있지만 비율이 너무 적은 거죠. 이제 가로 여기 현실 세계에서의 모쏠에서의 에이즈 양성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떤 기분 환자가 실제 에이즈 검사 모쏠이 환자가 에이즈 검사를 맞아가지고 양성이 나왔을 때 그게 정말 추후 양성일 확률이 그 검사 키트의 정확도에 무관하게 아니면 적게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키트를 사용하더라도 믿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예를 드니까 됐죠. 모쏠 얘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이거는 근데 하이퍼테리컬한 결과였죠. 왜냐면은 실제 질병을 검사할 때 검사를 하나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하는 거죠. 여러 개를 하고 진단도 하고 다양한 검사법에 의존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이 질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를 이제 콜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 가지 검사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도 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병행하는 게 이런 이유인 겁니다. 베이스 여기에 정리 하나만 했을 때 이런 결과인 거지 여러 개를 해서 여러 검사 이 모쏠이 에이즈 검사인데 에이즈 검사를 받고 뭐 다른 검사도 받고 증상도 있고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결과다. 그러면 이제 아주 드물지만 에이즈가 걸린 거죠. 아시죠? 이 베이지 정리는 하나의 검사 다른 것들이 없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제가 옛날에 테라노스 이거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하고 다녔던 얘기가 있어요. 이 테라노스가 그때 그 많이 아시죠? 그 적은 피 검사에서 뭐 수십 가지인지 수백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 광인의 눈빛을 가진 이분, 광인의 눈빛을 가진 이분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 베이 지역에서 되게 유명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저 이런 걸 굉장히 패시미스틱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저는 그 패시미스틱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 테크놀로지를 모르니까 이걸 할 수는 있겠지. 뭐 뭘 했겠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하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적은 피로 가장 많은 질병을 디텍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근데 뭐죠? 바이오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바이오도 아니고 이 사람은 베이지 정리를 모른다. 베이지 정리만 알아도 그 바이오를 몰라도 베이지 정리만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질병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질병 하나당 검사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게 적은 피로 특히나 디텍션을 하면은 크레디빌리티가 떨어질 텐데 하나의 질병을 디텍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낼 수 있는 게 그게 더 그 유틸리티가 좋다라고 사람들한테 주장을 해서 이 사람들의 어프로치는 저는 약간 별론 것 같다라고 되게 나이브하게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왔던 결과는 뭐죠? 이 사람은 베이지 정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더라. 아이런노를 법정에서 600번 말했답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더라. 역시나 광인의 눈빛.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곁다리 얘기긴 한데 이게 그 당시에 베이지 정리를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말하고 다녔던 이유였고 두 번째 코로나 나왔을 때 코로나 검사 키트 할 때 또 베이지 정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죠. 그래서 오늘은 카네만의 이 말을 빌렸습니다. 제 말은 여전히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기 때문에 우리 카네만 형님, 교수님의 말을 빌어가지고 이 베이지 정리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서의 확률을 판단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니얼 카네만과 베이지 정리. 그래서 이게 베이지 정리의 공식이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가설이 있고 새로운 증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존에 알려진 가설, 사실에 기반한 가설을 함께 고려해서 현실에서의 확률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베이지 정리였습니다. 오늘 좀 말이 길고 좀 중구난방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